지명 타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한동훈 광주 오면 살해 협박글 40대 체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었고 이 글을 쓴 사람을 체포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길 좀 볼까요? 김 씨는 2일 오후 9시 40분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에 사는 한 시민이 김 씨가 올린 글을 보고 3일 오전 어제 새벽 1시경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로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40대였었다라는 건데 이재명 테러 뉴스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10시 27분에 피습을 당했고 글을 올린 게 밤 9시 40분경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지금 글을 올렸다라는 정황이 좀 연결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다른 때 협박글이 올라온 것도 무섭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피습을 당한 직후에 올라온 글이라 사실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그렇죠. 사실 진영을 떠나서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런 이제 협박, 테러들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거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체포한 것 다행일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피습 테러자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한 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협박이나 테러를 당해서 자신들의 정견이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정말 흔들리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 정치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도 엄정하게 그리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없이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 체포하고 보니까 거주하는 곳이 어디더냐?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굳이 광주를 찝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광주 가는데 국힘 경찰 초비상.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갑니다.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묘지도 참배할 예정인데 광주에 가는데 광주에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경호를 해야 되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 지금 초비상인 건데 근데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그런 살해 협박글이 뜨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냥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협박글이 올라왔다고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그러면요.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글은 누가 어디서 언제 올릴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요소인데 저런 것 때문에 주요 정당의 일정이 크게 변경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거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어야 경찰이 주요 정당 대표를 특별 경호를 한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의 지침이었다는데 네. 그 지침이 현재의 정치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경호를 특별히 강화해서 하는 거 말고는 솔루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굳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으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 경호,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미리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보수당의 당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참배를 순탄하게 한 경우가 5.18 민주화묘지 참배를 순탄하게 한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황교안 전 이 대표가 이 5.18 민주화묘지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고 오실까요?
뒤로 오지 말고. 네,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였었죠. 그때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는데 보신 것처럼 물병도 날아왔고요. 의자도 날아왔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권지웅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최근에 정치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없었으면. 물론 이제 광주에 계신 어떤 분들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절대 물리적인 어떤 조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 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사령탑에 오른 뒤 오늘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밤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해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고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 A씨가 어제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실에 화가 나 글을 썼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글 10여 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표를 향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규탄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탈행위가 있는 것까지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테러 예고,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적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와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테러라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큰 범죄는 바로 모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서둘러 구성하기로 한 만큼 오늘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는 평소보다 2배 수준의 경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협박과 위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SNS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SNS 오픈 채팅방에 관련 내용들을 올린 이 남성, 조사 결과 특정 당원은 아니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는데요. 이런 협박글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지난 몇 달간 잇단 흉기 난동과 함께 살해 예고 등 협박성 글들이 계속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경찰은 검거된 작성자들에게 협박죄를 기본으로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건 이런 협박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단지 장난일 때가 많다는 건데요. 이번 한동훈 위원장 협박글 작성자도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치권도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이런 협박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명훈 기자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이 대표를 피습한 피해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한 달 전에도 가까이 근접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였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요. 간담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떠난 직후 촬영된 장면입니다. 예. 아주 잠깐이지만 차량 옆에 파랑색 왕관을 쓴 남성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또 어제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 누군지 신원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60대 남성인 것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충남 아산에서 1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문에는 이 신문이나 공과금 청구서가 쌓여 있을 정도로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주변 상인들은 가게 새가 밀릴 정도로 교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네, 피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동요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이나 피의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쾌유 기원 외에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하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선 분위기였습니다. 국회 주요 일정도 다 취소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에 쟁점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2+2 협의체 회동이 오늘 급하게 취소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었던 김용민, 전용기 의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날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당장 내일 있을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는 참석이 어렵게 됐고요. 네네. 다음 주 재판 출석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경과에 따라서 공백이 보다 길어진다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시사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잖아요. 그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일 날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도 쾌유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초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은 내일쯤 당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다 바뀌었다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탈당 관련 기자회견도 일단은 미루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총선 전국에 접어들면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모방 범죄가 늘지는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면 취재진들과 시민들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돌입하게 되면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후보를 다 경호할 수는 없는 만큼 팬덤 규모 등을 따라 사전에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어떤 그 협의하에서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사전에 협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재명 대표 피습과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는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공격당한 사건이 꼽힙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11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이틀 전에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신촌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증오와 혐오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단식 농성을 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폭행당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선 개헌 반대를 주장하다 자택 인근에서 초산 테러를 당할 뻔했습니다. 양극화된 정치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노의 정치가 확산돼서 그런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 여긴다기보다는 적으로 여기잖아요. 해외에서도 지난 2022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숨졌고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 남편이 자택에서 둔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